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은요,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시장의 대장 역할을 했었던 반도체 빅4, 이 빅4 한가운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근거 없이 오른 게 아니죠. 확실한 체질 변화, 리레이팅이 확실하게 되어주면서 올라온, 리레이팅을 근거로 올라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기의 월봉 차트 흐름을 보고 갈 건데요. 월봉 한번 흐름을 보면 4월, 5월 상당히 많이 올랐죠. 4월, 5월 오를 때 400% 올랐고요. 그리고 6월 달은 변동성이 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좀 밀리고 있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업종 흐름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보면 013이고요. 보면은 상당히 좀 비슷한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4, 5월 정도에는 한 100% 올랐습니다. 100% 올랐고요. 삼성전기는 400% 올랐으니까 이를 훨씬 더 아웃퍼폼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빠질 때도 전기전자 업종이 거의 8% 가까이 빠져 있죠. 네, 삼성전기는 이것부터 2배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 가파르게 오른 만큼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반기에 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상반기는 엄연히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왔습니다. 삼전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그 외에 지주사들, 중간 지주사들 있죠? SK스퀘어, 그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반기로 넘어오자마자 얘네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7월 1일에는 소부장주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주들 대신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밸런싱 흐름이 잡히는 건가? 라고 하는 느낌도 살짝 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MLCC 수요가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 스마트폰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발표된 이 4,500억대로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4,539억이죠. 4,540억. 40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AI 서버용 고사양 MLCC 수요가, 그죠? 이 공급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지금 서버 한 대에 들어가고 있는 MLCC 개수가 기존 레거시 서버 있죠. 레거시 서버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많고 가격이 수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남는 것도 많이 남는데 필요한 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 이상 계속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죠? 영업이익률 자체도 계속해서 큰 폭풍으로 올라갈 것이 자명하죠. 자, 그리고 이게 장기 공급 계약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공급이 그냥 공급이 아니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MLCC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좋은 스펙, 그러니까 고부가 스펙으로 이 MLCC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1위가 일본의 무라타가 있고요. 2위가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위긴 한데,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이 공급사들이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잠재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MLCC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2040년까지입니다. 15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산을 고성능 패키지 기판, 그죠? FCBGA, 그리고 MLCC 마더라인 핵심 기조로 육성을 하고,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연구 개발. R&D에다가 투자 거점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이 금액을.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부가 제품이 있습니다. 이 고부가 제품의 어떤 이 핵심 사업으로 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제 결국에 선두그룹에서 지금 지위를 굳히겠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당위성 그리고 정당성을 더 공고히 하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 이런 거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최근에 양매수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양매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오다가 양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오늘도 양매도 나왔죠. 양매수가 나오다가 양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한 때 10%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지금 8%대로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단기 추세로는 좋지 못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가 MLCC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MLCC 내용이 워낙 부각이 많이 되니까 MLCC 이야기도 들었지만 결국에 이제 FC BGA 여기에 대한 이제 실질 그 가동률 상승 흐름도 이제 성장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판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선두주자가 누구죠? 이 기판 쪽에서 이비덴이죠, 이비덴. 이 일본 기업입니다, 얘도.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갈등으로 인해서 여기도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부가 기판 쪽에서 요 이비덴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율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고부가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두꺼워지고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 틈새를 잘 파고드는 거죠. 수율 안정화 측면에서 이런 피어 그룹들 대비해가지고 앞서가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세대 대비 지금 2배 이상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끌어다 한번 보면 내년 포워드 PER이 지금 보시면 68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주가가 빠졌으니까 60 한 중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죠? EPS가 29,200원 정도로 잡혀 있으니까 선두그룹 애들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슷한 PER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싸다? 이건 아닙니다. 원래 쌌었죠. 그래서 제가 3월에 사실 쇼츠나 이런 걸로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기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타이밍을 막 저점고점 맞추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기업이 저평가를 받거나 혹은 리레이팅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3월 이럴 때는 다른 이제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완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 4, 5월 굉장히 세게 올랐잖아요. 400% 올랐지만 이 400% 오른 것이 사실 뭐 과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앞서 빠르게 달려온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실제로 경쟁률 측면에서 잘 하고 있어요. 저도 올라올 때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정당성을 저는 확보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는 그랬었는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매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게 21선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길게 보면 이 21선 있습니다. 21선. 상승세가 시작될 때 이 21선 노란색 곡선이에요. 안 깼습니다. 21선을 안 깼어요. 이때도 최근에도. 근데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깨고서 다시 올라오나 했는데 다시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사실 어떤 것이 될 수 있냐?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증거 1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반도체 사이클이 살짝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꺾인다는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둔화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어떤 이 시장의 순환매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부장 쪽 애들이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얘네들 하반기 좋을 거란 말이에요. 소부장으로 일부 분산이 되는.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갈 거라 봅니다. 저도 그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 보는데 다만 수급이 소부장 쪽이라든지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메모리 가격 비싸니까 애플이 창신 메모리에 대한 그 수요 이번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부분들도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수급이 이게 조금 분산이 되는 형태로 3분기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트상으로 먼저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했죠? 메모리 가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꺾이고 봤을 때 주가는 이미 다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선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증거를 잘 잡아놓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나온 이런 이탈의 증거들은 반도체 3분기 정도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고점 회복해줄 거라고 보지만, 이 3분기, 2분기 때처럼 강했었던 이런 강한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더 디테일한 생각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특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특강 신청 링크 남겨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특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특강 당일 비공개 특강 라이브 영상 안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